여기서 이제 연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부인 집안에서 반대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타시켄트하고 사마르칸드 사이에 있는 지작 출신이에요. 지작. 1957년생이고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 뭐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저명한 의사였고 어떤 결핵병원의 원장도 하셨다고. 근데 이 집안 자체가 타지키스탄에서 그 윗대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타지크에도 능숙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타지키스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그런 집안 내력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57년생이니까 75년 정도쯤에 타시켄트에 있는 이리가치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계수로 농업기술대학 같은 공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 지오라톤 미르지요예바, 지금의 영부인이죠. 영부인이 당시에 그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연애. 지오라톤 미르지요예바는 원래 이제 집안이 페르가나에서도 이제 호칸드 출신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워낙에 부자 집안이고 이 지역의 굉장한 유지였다고 합니다. 옛날 소련 당시에 중앙아시아 철도를 관장하는 거기에 굉장한 고위직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다고 해요. 둘이서 대학 강사와 학생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영부인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그냥 평범한 의사 집안이고 영부인 집안은 페르가나에서도 어떤가는 명문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서 집안의 반대도 심했다고 하는데, 영부인 집안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페르가나 주 안에도 이제 페르가나 시와 호칸드 시가 있어요. 호칸드 시는 호칸드 카네이트, 호칸드 왕국이라고 해서 1890년도쯤에 러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된 마지막 우즈베키스탄 왕국이었죠. 그 왕국의 수도가 호칸드였는데 그 호칸드에 기반을 둔 집안이었어요. 오빠들이나 동생들은 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친여동생이 딸이 알리쉐르 우스마노프, 한때 러시아 최고의 부호였고 우즈벡인으로서는 현재도 가장 부자인 알리쉐르 우스마노프의 허가이자 상속자인,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부인하고 우스마노프 집안의 사돈관계가 형성이 되죠. 조카 사위는 2013년도에 타시켄트 나보이 거리에서 야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때.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는 명문가 집안과 결혼을 하고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다가 지작에서 이제 행정 경험을 처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에서도 주지사를 역임을 하고 2003년도에 굉장히 젊은 나이죠. 57년생이니까 46에 총리가 돼요. 아마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집안 배경을 봐가지고는 총리가 되는 데에 와이프 집안의 힘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철도청장이 굉장히 파워가 세요. 그것도 아마 영부인 쪽 집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는 어릴 때 어머니를 결핵으로 잃어서 계모 밑에서 컸어요. 슬라에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큰 딸은 1984년도에 태어났고 사이다 미르지요예바,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역을 담당하고 있고, 둘째 딸은 샤흐노자 미르지요예바, 1986년생, 올해 40살 됐죠. 둘째 딸은 지금 사회보장 분야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막내는 2009년생이라고 해요. 2009년생이면 이제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됐죠. 아직 어려요. 큰딸의 시댁 쪽 집안이 또 대단한데, 두르스노프 가문의 오유백과 결혼을 했어요. 오유백 두르스노프의 아버지는 국정원의 보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옛날 KGB죠. 옛날 KGB인데 지금은 SMB. 이 집안 자체는 금융,
IT 이쪽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이다 미르조예바의 남편인 오이백 드루스노프는 캐피탈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 쪽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형은 안보와 국방 쪽에 관련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미르지예프가 총리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큰 사위 집안의 도움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사위 같은 경우는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페르가나 지역의 또 대단한 집안의 출신인데, 주로 건설, 스포츠 관련된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인물도 좋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큰 사위에 비해서는 좀 인물이 훨씬 낫죠. 그래서 인기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벌리다 보니까 구설수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큰 사위와 둘째 사위 사이에 힘겨루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사이다 미르조예바 밑에는 애가 셋이 있고, 아들 하나 딸 둘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오이백 드루스노프와 별거 한 지도 꽤 됐고, 둘째 사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였을 거야 아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한국의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극적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큰 딸 쪽 사람들과 작은 딸 쪽 사람들 사이에 큰 딸 측근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시도의 배후를 잡아보니까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까리모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2016년도 9월달이었나 돌아가시고,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율다셰프, 당시에 상원 의장이었는데, 미르지예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안은 평범하지만 처갓집 두 사위들 집안이 정말 빵빵한 대단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조카 사위이긴 하지만 알리쉐르 우스마노프와의 사돈관계도 돼 있었고, 총리 자리에 13년이나 앉아있으면서 행정적인 경험들도 키우고, 그 사이에 자기의 인맥들을 각 주지사나 장관 자리에 많이 앉히면서 스스로 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 율다셰프 같은 경우는 상원 의장이면서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분은 본인 스스로는 세지만 그런 다양한 배경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통령 서거 열흘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물러나고, 미르지예프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까리모프 대통령의 장례식을 주도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에 강력한 경쟁자로는 안보통인 국정원장과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1부총리 경제통이고 서방하고 관계가 깊었던 루스탐 아지모프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면서 무난하게 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죠. 정치적 경쟁자인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해임이 됐고 대통령 취임한 지 2년 만에, 루스탐 아지모프는 2017년도에 부총리직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자그마한 국가기관의 장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다 미르조예바의 행보를 보면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중국의 시진핑과 만난다든가, 아마 차기 2030년 지금 미르지예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사이다 미르지예바도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